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중요한 걸 했다, 그죠? call by value와 pass by value 동일한 의미고요. 그리고 call by reference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것이 객체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call by reference 보다는 우리가 이런 용어도 쓰긴 합니다. call by objective. 왜냐하면 파이썬은 모든 것을 객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자 일단 딕셔너리를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새로운 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자 7장이라고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함수 다시 2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역시 우리가 안 되는군요. 이거는 자 우클릭을 해서 new 해서 파이썬 파일에서 ex 그죠? ex0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너무 열려있는 창들이 많으니까요. other 탭즈를 클로즈를 시키고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먼저 우리가 call by value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call by value에서도 우리가 변수를 전달하느냐 또 문자열을 전달하느냐 이러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값에 의한 호출 이게 뭐였어요? call by value였어요. 그죠? 아울러 이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쵸? 값에 의한 전달이라고 해서 제가 pass by value다라고 해서 이것 두 개는 전달은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때 값이 복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호출한 곳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치지 아니한다 라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def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change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문자 하나의 정수를 받기 위해서 num이라고 이렇게 하나 정의를 매개 변수로 주고요. 여기에다가 num은 num 플러스 1로 10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n1이라고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냥 뭐 n이라고 할게요. n에다가 제가 숫자 100을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할당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었다면 아셔야 돼요. 이 파이썬은 말씀드린 바대로 파이썬에서는 모든 값들 모든 뭐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100이라든지 문자열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모든 값들이 객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객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조차도 역시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얘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n이라는 애가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여기에 생성되어 있는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100이라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되는 순간.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call by objective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 n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가 제가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죠. 프린트 해서 여기다가 제가 호출 전 n의 값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n이라고 주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change 함수를 호출할 때 n을 줬어요. 그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호출 후에 n의 값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호출 전 100, 호출 후 n의 값 100이라고 값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찍어보죠. 여기서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해서 이거는 change 내의 change 함수죠. 그죠? 함수 내의 넘값 이렇게 우리가 찍어 보도록 합니다. 넘값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해서 우리가 넘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고 나서 한번 찍어 봅니다. 컨트롤 F5번 눌러보면 되죠.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110으로 바뀌어 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그림을 좀 더 그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스택이에요. 그죠? 스택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함수는 선언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까지 실행이 되었을 때는 자, n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여기에 이게 n이고 이게 1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소를 여기 얘는 예를 들어서 0x100번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들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호출이 됐어요. 뭐가? change라는 함수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스택에서. 이걸 전부 다 스택이라고 볼게요. 요까지 이렇게 전부 다 스택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게 change 함수다. 그죠? change 함수가 위에 스택에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호출한 것은 실행 중입니까? 아니죠. 대기를 타고 있는 중이에요. 대기 중이고요. 얘는 change는 이제 호출됐으니까 실행되겠죠. 그러면 얘도 여기 보니까 매개 변수로 num이라는 놈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num이라는 놈이. 그죠? num이라는 놈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얘는 여기에 값이 넘어왔어요. 왜? 여기서 호출하기 전에 n을 넘겼잖아요. 그죠? n을 넘겼기 때문에 이 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똑같이 또 다른 객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얘 주소를 얘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함수가 chang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걸 찍겠죠. 제일 처음에 프린트를 먼저 이렇게 찍었죠. 100을 찍고 change 내에서 넣은 값을 110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뒤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change라는 함수는 종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 함수는 change 함수는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지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참조를 잃었죠. 참조를 잃어서 우리는 흔히 말해서 얘는 사용할 수 없는 객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메모리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호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여기에 돌아와서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프린트 해서
id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호출전 n의 주소, 그러니까 주소 값을 뭐 id 값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id가 어차피 유일한 값이니까요. 그죠? 주소 id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id 함수를 쓸게요. id 함수를 써서 여기에다가 n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여기에서 자, 호출 후 n의 값을 다시 찍었고요.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여기에서 change 내의 num의 그죠? change 내 num의 주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um을 이렇게 줘보죠. 그죠? 이렇게 줬을 때 과연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봅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호출 전의 주소. 자, 굉장히 길다. 그죠? 147-33336 그죠? 이렇게 되고 호출 전값. 그리고 이걸 잘 보십시오. 호출 전에는 자, 147049 뭐 아무튼 이렇게 끝에가 336으로 끝났어요. 그죠? 예. 호출 끝나고 나서 336 그대로죠. 번지가 똑같죠.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1470 656으로 되어가지고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됐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 메모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16진수를 정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꿔주는 해시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유일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놈의 주소죠. 예, 이렇게 하고요. id 함수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id 함수. 그죠? id 함수는 매개 변수 값으로 객체를 받아서 뭐예요? 그 객체의 고유한 주소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이다라는 거예요. 함수이다.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한 숫자. 그죠? 숫자에 대한 객체죠. 그죠? 숫자 객체는 뭐예요? 변경될 수 없는 이뮤터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변경할 수 없는 이뮤터블 객체이다라는 거죠. 그 사실까지 알았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리턴을 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리턴.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리턴을 쳤어요. 리턴을 쳐서 여기다가 제가 뭡니까? num을 리턴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받아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x라고 이렇게 받아볼게요.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x에 이거 두 개를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붙이고 호출 후 x의 값. 그래서 여기에다가 x를 찍고요. 그 다음에 x의 주소값. 여기에다가 x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니까 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호출 전에 주소. 지금 아까하고 틀리죠? 이거는 계속 이 메모리의 값은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메모리 상태와 제가 아까 전에 호출했을 때의 메모리 상태는
이 지금 계속 OS가 돌아가고 있고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잡아먹었다가 빠졌다가 잡아먹었다가 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재실행을 할 때마다 자 776이었고 또 뭐 그래도 뭐 776 잘 나오네요. 그죠? 뭐 776 뭐 잘 나오네요. 뭐 여튼 근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 번씩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776이고 얘도 776이에요. n은 변하지 않았어요. 객체 그대로예요. 그죠? 그 다음에 num은 change 내에서 찍었기 때문에 096이 들어왔어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호출 후에 x 값한테 얘가 리턴을 해줬다. 그죠? 리턴을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x 값이 096 동일한 객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호출 후의 값이 똑같이 받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또 우리가 메모리로 살짝 그려보면 자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num이 아니고 n이죠. n이 여기에 주소가 들어갔어요. 100이죠. 그죠? 이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그런데 얘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호출을 했단 말이죠. 호출을 하면 여기 쌓인다 그랬죠. 여기에 뭐예요? 체인지가 쌓였어요. 그죠? 체인지가 쌓이고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num이 생겼죠. 맞나요? num이 생겼어요. num이 생기고 얘한테 값이 복사가 되면서 새로운 100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졌고 얘가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보면 뭐 하고 있었어요? 10을 더했죠. 그러면 얘는 10을 더해서 110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호출을 하고 난 결과를 x가 이 x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실행부에. 그죠? 이게 x예요. x가 뭘 받아요? 체인지의 리턴 값을 얘를 받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소가 1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함수 호출이 이제 끝났으니까 사라지죠. 사라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참조를 하나 잃었을 거고요. 없어졌어요. 그죠? 요렇게 체인지는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여기에 남아 있어서 이 실행부에서 지금 또 다른 객체를 출력을 해봤고 그 객체가 바로 위에서 함수에서 호출될 때 객체가 만들어졌던 주소가 넘어가 줌으로써 이렇게 동일한 주소 값을 지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call by value입니다. 이거한테 전혀 영향을 안 끼친다. 그죠? 맞습니까? 자, 여튼 됐고요. 한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수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는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파이썬 파일 해서 여기에다가 ex02라고 만들고요. 역시 좀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수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전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문자열 전달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역시 문자열도 우리는 immutable object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def에서 제가 change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제가 문자열로 받을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놨다고 치죠. 스트링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스트링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뭡니까? 공부합니다 라고 할까요? 공부합니다. 이렇게 더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저는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게요. 저는 파이썬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이용을 해보죠. 역시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뭡니까 호출전 이렇게 하죠. 호출전 MSG MSG 값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역시 문자열이니까 플러스 연산자 써도 된다 그죠. MSG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나서 호출을 할게요. change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MSG를 전달을 하고 이거 복사해서요. 그대로 호출 후 MSG 값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하면 동일하겠다. 아이고 컨트롤 시프트 F10이죠. 여기로 가세요. 컨트롤 시프트 F10을 다시 한번 더 했어요. 하니까 호출 전후의 값은 똑같아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서 우리가 이 EX01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복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change 내 string 값이죠. 그죠? string 값 하고 여기에서도 string 그리고 여기서도 string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죠? 여기에다가 아니죠. 요거만 복사를 하죠. 요거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였고 여기다가 붙이고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야겠네요. 요렇게 일단을 해서 요거 하고 요렇게 해서 호출전 MSG의 주소 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닫고 ID 값 ID 함수를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MSG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복사해서 똑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봅니다. 컨트롤 시프트 F10이었어요. 해봤어요. 해보니까 호출 전 MSG 값 똑같고 주소 값은 248이에요. 끝에. 요것도 248이다. 끝에. 그죠? 똑같다. 그죠? 근데 얘도 역시 안에서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정수에서 숫자 값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에 change method 그리고 여기에 실행부 여기가 10이라면 MSG는 여기에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을이라고 이 값이 여기에 대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MSG가 되고 얘는 그 주소 값을 들고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호출이 되면서 여기에 string이라는 뭡니까? string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값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넘어왔죠. 그죠? 넘어와 가지고 복사가 됐어요. 복사가 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더해버렸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ID 주소 값이 다 틀리죠. 틀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 호출이 끝나면 사라지면 얘도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출력이 돼서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니다. 이게 실제로 뭐가 복사가 돼서 들어오는지 볼게요. 이 스트링을 change 이게 아니라 컨트롤 C를 하고 여기에서 연산전
체인지 내에서 연산 전에 스트링 값, 그리고 이거는 연산 후에, 그죠? 연산 후에 스트링 값, 이렇게 되는 한번 알아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역시 이 num의 주소가 아니었죠. 이건 스트링의 주소였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체인지 내에 연산 전에 주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거는 연산 후에 스트링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컨트롤 F5번 눌러봅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일단은 이거는 672로 동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안녕하세요 파이썬, 이거 값이 복사가 돼서 넘어갔어요. 맞나요? 값이 복사가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주소값 어때요? 25037618 672 똑같이 넘어갔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연산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연산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값이 여기에 복사가 돼서 넘어갔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연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산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동일한 객체를 지칭을 할 텐데, 이거는 연산을 해버렸으니까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앞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num 값도 얘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요. 여기다가 연산 전에, 그죠? 그래서 연산 전에 num 값, 이렇게, 이거는 연산 후에, 그리고 이것도 연산 후에, 이것도 한번 해봅니다. 컨트롤 시프트 F10 눌러보죠. 어떻게 됐어요? 자, 336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산 호출 전의 값 100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연산 전에 값을 100이에요. 336 동일하다. 그죠? 그죠? 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가서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연산을 해버렸죠. 그죠? 연산을 해버리니까 객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객체가 새로 생성이 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수나 문자열은 immutable object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엄밀히 얘기하자면 call by value, pass by value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제가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 문자열 이것도 했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문자열에 대한 내용도 역시 앞서 살펴본 누구? 정수, 그러니까 숫자 형태의 숫자 객체죠. 숫자형의 객체와 동일한, 변경될 수 없는 뭐예요? immutable object라는 거예요. 형태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더더욱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파이썬의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경우는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원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타 언어들은, 그죠? 자바나 C나 이런 거 같은, C++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들은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에 직접 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가죠. 그죠? 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호출에 어떻게 보면 호출한 곳에다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객체의 주소가 넘어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id 함수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콜 바이 밸류의 개념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파이썬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타 언어의 콜 바이 밸류, 그러니까 콜 바이 밸류의 개념, 콜 바이 밸류의 개념과는 그러니까 개념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조금은 다르다.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파이썬은 모든 것을, 모든 타입 값들을 오로지 객체로 다 판단을 해버려요. 객체로 판단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객체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이런 특성이 존재함으로 우리가 그래도 파이썬에서만큼은 콜 바이 밸류보다는 콜 바이 오브젝티브라고도 불러요. 오브젝트이라고도 칭한다라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객체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조금 어렵다, 그죠? 그래서 조금 콜 바이 밸류도 힘든데 콜 바이 오브젝티브라니 뭐 또 이런 좌절의 내용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 이해하시리라 저는 기대를 할게요. 알겠죠? 아무튼 이러한 연산을 할 때 이렇게 스트링하고, 그러니까 문자열 그리고 숫자는 변경될 수 없는 객체다. 그래서 새로운 객체를 만든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리스트는 배웠죠. 근데 우리가 튜플이라든지 튜플을 또 뭐 우리가 뭐 딕셔너리 내용은 틀리죠. 예, 아무튼 우리가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라는 또 데이터 타입이 뒤에 가면 배우는데요. 그러한 이 두 가지, 리스트는 어차피 우리가 뮤터블 오브젝트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변경 가능한,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건 주소를 넘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것도 주소를 넘기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연산을 해버리니까 변경이 안 되니까 호출한 곳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고, 근데 리스트와 딕셔너리 같은 데이터 타입은 얘는 call by objective reference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가 call by reference와 call by object reference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내용들을 리스트와 딕셔너리에 대해서 잠깐, 뭐 아직 우리가 리스트는 아는데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딕셔너리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고 파이썬의 딕셔너리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딕셔너리는 뭐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딕셔너리는 기본적으로 키하고 그 해당하는 키하고 값으로 이루어진 쌍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중점은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의 차이점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파이썬이 모든 것을 객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call by value, 파이썬에서만큼은 call by value라고도 해도 되고요. call by objective라고도 해도 무방하지 않나 라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파이썬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 번 더 되뇌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call by reference, call by objective referenc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개를 확실하게 차이점을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